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하루 동안의 수익률을 겨루는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고요. 2부에서는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룹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1대1 맞춤 종목 상담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사신 종목의 명과 비중 그리고 가격, 추가적인 궁금증들 함께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장한 때 1830선을 넘보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보합권 내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8월 소매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후반 들어서 상승폭이 약했고요.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코스피 골상 모두 강보합권입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래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양시장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단기 급등했다는 부담감에 보합권에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시장 모두 순조롭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11시 구간에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3.5포인트 상승한 18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1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182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역시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과 또 기관의 펀드 환매가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현재 시초가 부근까지 상승폭을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제 돌파하지 못했던 1820포인트의 벽을 오늘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10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도 700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1,500원 이상 매수 우위를 기록한 데다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가 집계되면서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보합에 머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0.07포인트 오르면서 4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3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482포인트와 483포인트, 즉 5일선과 60일 이평선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오늘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3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9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41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1,1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2원 10-30전 하락한 1,15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4원 20전 하락한 1,157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다가 글로벌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게다가 추석 명절 앞두고 수출업체가 내고 물량을 내놓은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이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빨간불 켜다가 현재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2,000원 떨어진 75만 8천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약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오늘 장중 16만 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현재 1.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시총 4위로 진입하면서 약보합에 머물러 있고요. 현대중공업 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만에 30만 원 돌파하면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한주주 장 초반에 빨간불이 들어오다가 CEO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강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운수 장비주에 대한 강세가 눈에 띕니다. 업황 개선 기대에 따른 잇따른 신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조선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모두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6% 급등하고 있고요. STX조선해양도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에서 자동차주 강세도 눈에 띕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는 물론 자동차 부품주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SL이 3% 급등하고 있고 평화전공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방문 중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국내 KTX를 시승하고 한국의 고속철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철도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생명전기와 대한TI가 2%,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GI블루와 특수건설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과 대외 재료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출연하셨던 두 전문가님의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패하셨던 김승일 연구원님, KB금융을 들고 오셨는데요. 어제 딱 매수가에 마감하면서 수익도 손실도 기록하지 않으셨네요. 하지만 정은성 팀장님, 하이닉스를 가져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매수가 대비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9% 손실을 기록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김승일 연구원님 축하드리고요. 정은성 팀장님 분발해주세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예, 어제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KB금융이 이겼네요.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부에서 데일리 종목 배틀 펼쳐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야겠죠.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에서 심기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배틀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 오늘도 약간 눌리고 있는데요. 역시 투신권에서 나온 그 매물, 기관의 매물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또 개인도 오늘은 좀 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기현 연구원님. 예, 우선은 뭐 기관의 그 매도세는 지금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 지수가 1,800을 넘고 또 이 대형주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펀드 환매 물량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부담스러운 작용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대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 그 소화는 꼭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또 보시면은 또 이 외국인들이 또 계속해서 이 큰 폭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경제 그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심리 또한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인데 소매 판매와 기업 재고 이 두 가지 그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다우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은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시가총액 그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앵고 초강세 형상에 따라 갖고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금 그 통화 대비 이 엔화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이 엔화 강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 기아차는 이 시가총액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보실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이제 발표되는 미국 지표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영향에 따라 갖고 우리 증시는 이제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어느 정도 좀 관망 자세나 아니면은 방향성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밤, 내일 밤 미국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추석을 앞두고 이제 현금화하려는 개인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개인들이 또 팔고 있고 기관의 매물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추석 전까지는 일단 관망하는 것이 그런 투자가 맞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추석 전후로 해갖고 보고서는 추석 전에 좀 상승을 많이 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 경기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의 장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세이고 뭐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개인이 파는 이유는 이제 추석 전에 어느 정도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팔면은 내일 모레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 참고하셔갖고 아마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돈이 들어오는 목요일까지는 조금 개인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들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코스닥은 현재 또 하락 반전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배 박사님? 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뭐 해운업종, 조선업종들이 신고가를 넘고 가기 때문에 아마 상담하더라도 굉장히 그 매수를 저가에 하셔서 수익이 많이 난 그런 분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테마도 그렇게 그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단기성으로 그치고 전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업종,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안 좋은 면이 많은데요. 그 전일 같은 건 미국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2%까지 오르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나스닥만 플러스로 보여준 반면에 우리나라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의외로 저도 이제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 안 하실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손절매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코스닥을 위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요. 거래소 지수는 이제 1800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182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났다가 현재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고점을 넘지 못하고 그리고 거래가 그렇게 크게 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향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하고 이 줄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량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하면 크게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분할적으로 약간씩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테마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면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수익이 좀 괜찮게 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종목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요. 예. 예를 들어서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굉장히 좋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오히려 36,000원서부터 44,000원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마니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니커 같은 경우는 테마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1,500원 선부터 이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1,000원대까지 크게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사는 하림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이고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3,000원서부터 3,600원까지 급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하림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을 제외하고 주성 엔진이라든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이 많이 붙지는 않지만은 덕산 하이메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하진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좋은 종목도 심하게 또 괜찮게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 만약에 안 붙어 있는 지금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물량을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크게 땡기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시세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크게 상승할 때 한 5%에서 10% 정도 먹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온 쪽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코스닥 시장 쪽의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철도 관련주가 강하고요. 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었죠. 금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잠시 아시아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현재 한 2%나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엔고를 막기 위해서 엔 매도 개입에 6년 만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엔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주가 하락에 국채 수익률 하락까지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의 급등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의 데일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패널이 갖고 나오신 종목의 현재가부터 오늘 장 마감 시간이죠. 오후 3시까지의 수익률을 겨루는 게임이 되겠는데요. 지난주 데일리 종목에서 배 박사님이 신한지주를 갖고 나오셨었고 심기현 연구원님은 유비벨록스를 들고 나오셨었습니다. 결과는 신한지주의 승리였는데요. 배 박사님이 마이너스 0.1% 수익을 거두셨었고 유비벨록스는 마이너스 1.3%를 거두는 탓에 소폭의 하락을 거둔 신한지주가 이기게 된 겁니다. 자, 이번 주 결과는 좀 더 나은 수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서는 오늘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새로운 오토모티브를 들고 나오셨고요. 심기현 연구원님은 한진 들고 나오셨는데요. 먼저 새로운 오토모티브부터 매수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새로운 오토모티브 현재 4,78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20원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이고요. 이 가격에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심기현 연구원님의 한진 보죠. 한진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조금 밀려있네요. 33,500원의 매수가를 설정하겠습니다. 어제 한 5% 올랐었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어떤 이유로 들고 나오셨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배 박사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새로운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자동차가 오르고 부품주도 따라 오르는 그런 장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 그런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는 분석이 차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 오늘 그렇죠. 이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친절한 종목 상담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한 4-5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SL세정공업, 그리고 이제 한라공조, 화신, 이런 종목들이 유보율이 1000%가 넘는 아주 우량한 회사이다 보니까 전부 다 신고가를 넘었습니다. 이름에 반해서 새로운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가 6,190원을 찍고 지금 4,700원까지 한 2달, 3달 정도 연속해서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회사 내용을 일단 들여다보면은 이 종목은 오히려 6,000원 이상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브레이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차에서 엔진이 그 차의 힘을 나타낸다면은 그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가장 차에서 중요한 게 브레이크입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그 위험과도 사고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이크 쪽이 많은 분이 그 무관심할 수 있지만은 브레이크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쪽에서 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새로운 오토모티브인데요. 유보율이 1000%가 넘습니다. 그 브레이크 쪽으로 아주 그 브레이크 마찰제 쪽으로 아주 그 기술력이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중국이라든가 일본 공장을 생산하고 있고 유럽 쪽으로도 지금 이 큰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에서 크게 앞으로도 각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당장은 뭐 크게 상승이 붙을 힘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뭐 꼭 데일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볼 때는 이런 종목이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차트상으로도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지만 저번 주에도 설명한 것 같이 그 신한 지수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외면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 적기로 생각하시면은 수익률 면에서 길게 가져가시면 더 큰 수익이 이렇게 나고 안정적으로 추가 하락하기에는 자리는 별로 없지만은 앞으로는 크게 상승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 추세가 물론 붙는다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차후로도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유사한 업종을 꼭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브레이크 쪽으로 상신 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이제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상신 브레이크 같은 회사는 최근 들어서 2,600원서부터 3,000원 선까지 크게 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거의 고점 근방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 있습니다. 이런 테마라든가 종목군의 흐름을 본다면은 실적면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흐름면 그리고 그 테마적으로도 맞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상신 브레이크에 이어서 새로운 오토모티브도 아마 고점 부근 6,00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상신 브레이크의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새로운 오토모티브도 일단 탄력을 받는다면 그 같은 흐름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장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는 있는데 움직임이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오늘 수익이 어느 정도나 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4,780원,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많이 밀리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예. 뭐 손절가 굳이 정하다면 뭐 4,5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 가자면 5,500원 선까지. 그러니까 한번 붙어버리면 한 5%, 10% 정도는 쉽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5,500원 정도로 5,500원 정도로 정해봤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물류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한진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33,500원이었고 현재 그 가격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왜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오셨는지 먼저 이유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한진은 이 대한통운과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 물류업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추석 전에 사상 최대의 물동량이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입어갖고 이 종목 또한 이 택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보신다면은 제3자 물류라는 이러한 정책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제3자 물류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기업이 이제 물품을 만들면은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물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관리를 다 기업이 하려면은 뭐 인력이라든가 시간, 비용이 상당 부분 낭비가 되는데 이러한 물품 관리를 대행해주는 이러한 업체들이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건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법인세 감면 추진 등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을 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3자 물류를 하면은 기업이 좋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고 비용 그다음에 고 인력을 좀 더 사업 전문 그 주력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기업 경쟁력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3자 물류 이 시스템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에서 80%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진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작년부터 이제 크게 본다면은 이제 큰 박스권 장세를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 2009년 이제 9월부터 이제 고가를 형성으로 했고 계속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 가능한 구간이고 단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동량 최대 증가에 따라 갖고 상승 모멘텀으로 오늘 갖고 왔고 목표가는 한 34,000원 정도에 오늘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한 32,0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5%나 급등했었던 종목이라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매수한 가격 그대로 33,500원 선에 있습니다. 오늘장 크게 오를 수 있을까요? 좀 의문스러운데요. 예, 뭐 어제 좀 많이 오른 그 부담감이 솔직히 현재 존재하긴 하지만은 이런 물동량에 대한 계속적인 확대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반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데일리 종목 배틀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내주신 종목들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배 박사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오토모티브를 말씀하셨고 심기현 연구원님께서는 한진을 내주셨는데요. 새로운 오토모티브 매수한 가격이 4,780원이었고요. 현재 그 가격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배 박사님의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데일리 종목이죠. 한진 보겠습니다. 한진을 매수한 가격이 33,500원이었는데요. 현재 한 50원 정도 내려와 있네요. 33,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일리 종목 배틀을 펼쳐봤고요. 결과는 오늘 종가 시간까지 끝까지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